클린 유탑 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는 저번 달 말에 이제 진행될 강의였는데요. 이렇게 한 주씩 뒤로 밀리면서 이번 달 처음에 하게 됐는데 다음 주에도 또 클린이 있어요. 우리는 사업 설명이든 클린이라는 강의든 전부 다 자기의 색깔대로 그리고 자기의 이 클린을 했던 구력만큼 이렇게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들으시고 다음 주 또 들으시면 아마 클린에 대한 생각들이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강의 시간표를 그렇게 넣어봤고요. 그래서 사장님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클린이라고 자꾸 말해서 그렇지, 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디톡스죠. 디톡스라는 단어가 원래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디톡스는 제거하다라는 의미의 그리고 독이라는 의미의 톡스를 합쳐서 만든 합성어죠. 독을 제거하는데 해독이라는 뜻을 지닌다고 했어요. 이거는 강의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겠지만 이 디톡스라는 게 나온 건 원래 진짜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은에 중독된다라든가 갑자기 뱀에 물렸어요. 뱀에 물려서 독이 들어왔다든가 그리고 농약을 뿌리다가 농약이 갑자기 몸에 이렇게 잘못 뿌려지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죠. 생각보다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 바로 이 독이 들어왔다라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런 급성 중독 환자들을 그 몸 안에 있는 독을 빨리 빼내는 이 의학 용어가 디톡스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이 디톡스라는 용어가 매우 매우 중대한 상황인데, 우리한테는 어떻게 많이 알려졌죠? 되게 가볍고 뭐 밝게 그냥 다이어트야 막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조한경 박사는 이 디톡스라는 용어를 너무 가볍게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의사 선생님들은 솔직히 못마땅해 하신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현대인들이 우리가 주로 쓰는 이 디톡스의 의미는 뭐 뱃살 쏙 해독 주스 뭐 이런 거, 혈관 청소 해독 주스, 뭐 레몬 디톡스 뭐 이런 형태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은 이 디톡스는 되게 중대한 이 아주 생명을 다루는 일인데 이걸 너무 다이어트나 이렇게 너무 가볍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한 번 더 짚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많이 기능의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디톡스에 대한 이런 거 해독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도 조금은 많이 편안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독이라는 그 개념은 반드시 해야만 한다.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시고 실제 우리 몸에서는 이 매일매일 해독이 일어나고 있어요. 매일매일 해독이 일어나고 있고 이 해독이 매일매일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기가 아주 어렵다는 거죠. 매일매일 일어나는데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간이라는 장기가 그 일을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이걸 간이 하고 있는 일을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하느냐? 그걸 방해하는 일을 주로 한다라는 거죠. 자, 단순당을 쉽게 먹어. 가공식품을 또 막 먹어요. 또 술을 막 마셔. 그러면 이 간이라는 아이는 이 사람의 몸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늘 해독이라는 거를 하고 있는데, 해독을 하면 아까 요 몸에 들어와 있는 이 안 좋은 독소들을 쏙쏙 빼낼 거잖아요. 빼내서 잘 배출하려고 이 과정을 간이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그걸 방해하니까 업무가 과중된 거예요. 업무 과중되면 사람들이 과로로 쓰러지잖아요. 근데 간은 쓰러지지도 못해. 어떻게 하느냐? 그때 해독한 그 독소들을요, 지방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잠깐 보류해 두는 거예요. 잠깐 보관해 두는 거. 지방에 보관해서 그 독소를 지방에 가둬놓고 나중에 처리해야지 하면서 계속 급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몸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유니시티를 만나서 이 클린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디톡스를 거의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 여기 계실 겁니다. 아직 안 해보신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하는 이유는 그 기간 동안에 간이 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클린이라는 강의를 어떤 의미로 준비를 했냐면, 내 몸의 주인인 내가, 내 몸의 주인인 내가 나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이 바라보는 자세로 그 클린이라는 강의를 한번 같이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 근거 자료를 아주 중요시하는 제 파트너가 탄생해가지고 저도 근거 자료를 일단 오픈을 합니다. 저희들 풀클린이라는 프로그램은 알레한드로 용거라는 박사님의 이 책에서 제목에서 따온 거고요. 실제 레시피도 기준이 거의 알레한드로 용거 박사님의 레시피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레시피를 짜서 프로그램을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를 만난 분은 진짜 영광이죠. 왜? 당신의 몸을 당신처럼 관리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럼 어디 가서 나는 건강관리 받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맞죠?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치유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안드레 모리스의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그 건강서적 기본의 베이스, 우리가 아유르베다 의학이 기본이 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리고 왜 아플까라는 책은 너무나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슈가 돼서 인슐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닥터조의 건강 이야기를 참고를 해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몸을 돌아볼 때 예전에는 올빼미족, 막 밤늦게도 자고,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야. 왜 아침형 인간만 성공해야 돼?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은 이 건강과 치유의 비밀에 보면요, 사람의 생체 주기는요, 정해져 있대요. 뭐와 같이? 자연의 현상과 똑같이. 밤에는 밤에 몸이 하는 일이 있고, 해가 떴을 땐 해가 떴을 때 몸이 작용하는 게 반드시 정해져 있는데, 우리 현대의 사람들은 그거를 너무나 깨뜨려 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상적인 하루 일정을 가만히 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지만, 저희 필그레이 챌린지 방을 통해서 이걸 다시 점검하고 제대로 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상적인 하루 일정은요, 오전 6시에서 7시 사이에 기상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일어나는 이유는 당연히 해가 떠오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에 가벼운 아침 식사를 합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가벼울이 많지 마테 한 잔으로 아침 식사를 하죠. 그리고 정오가 되면 오후 1시까지에는 하루의 주요 식사를 하는 게 이 시간이 좋다라고 합니다. 저도 엘시베이스를 바쁠 땐 점심에 먹지만 낮에 점심을 제대로 된 점심을 먹고 저녁에 가볍게 LC를 먹는 것들이 조금 몸의 패턴에 되게 좋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오후 6시에서 7시에 가벼운 저녁 식사, 우리의 LC 베이스로 요걸 과정들을 해 나간다는 거죠. 이 이상적인 하루 일정을 잘 지키다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는 오후 10시 정도가 되면요. 눈꺼풀이 계속 내려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나 옛날에 이렇게 빨리 자지 않았는데. 드라마 다 보고 하면 막 11시, 막 이렇게 12시 되는데. 왜 드라마도 못 볼 정도로 졸리지? 이런 생각 드시는 분 없으신가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고 당신의 몸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후 10시 전에는 잠자리에 드는 게 좋다라는 게 이상적인 하루 일정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만 성장 호르몬이 나와야 되니까 일찍 자라, 일찍 자라 이게 아니라 사람은 이렇게 이 생체 리듬 자체가 이런 하루 일정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주말에도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들어간 이유 다 아시겠죠? 주말이면 막 보상 심리처럼 12시까지 막 계속 자려고 하고, 특히 직장 생활을 하실 때 그런 경험들 많으셨을 거예요. 지금 유니스티 사업자들은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건데, 주말에도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는 게 이 하루 일정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이 시간대를 이 카파라고 하는 것은요, 아유르베다의 용어거든요. 이 시간대를 카파라고 하는데,
신체가 힘과 체력이 이 모든 것들이 좋아질 때예요. 우리가 호르몬 공부를 많이 해서 몸이 움직일 때 힘이 나려면 약간의 코르티솔,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알고 있는 이거는 내 몸이 자극됐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운동을 했을 때 나오는 이 아드레날린 같은 이런 호르몬들이 자극이 되면서 내 몸을 깨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6시에 기상하면 노폐물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화장실 가시죠. 회장님이요, 메소드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만 다녀오고 나서 앉아서 시작하세요. 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은 6시에 기상해서 밤 동안에 내 안에서 걸러진 노폐물을 제거해야 돼. 제거해야 되는데요. 계속 누워있으면요. 몸이 얘를 배출을 못합니다.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깨어있고 몸이 서 있어야 중력이 순환되면서 배출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아침 식사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때 아유르베다는 카파라는 시간 타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파타라는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의 시간이에요. 특히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의 대부분 이런 거 보면 점심시간이 딱 이 시간에 많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식당도 이 시간이 가장 붐비고. 그거는 이 시간에 점심 식사를 할 때 소화의 불, 아유르베다에서 아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소화의 불이 정점이래요. 그러니까 이때는 뭘 먹은 것들이 빨리 소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빨리 소화가 돼서 이때 하루 중 가장 큰 식사, 제대로 된 식사를 이때 하세요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조금만 먹으면요, 소화 효소가 막 나와가지고 이걸 확 소화시켜 버리니까 빨리 배고프실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군것질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클린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시간에 충분히 드세요라고 하는 이유는 반드시 이 소화의 효소가 잘 나온다든지 이 개념이 다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 중 가장 큰 식사를 해야 되고 너무 늦게 드시지 않는 거, 그리고 너무 적게 먹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식사를 하고 있을까라는 걸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더 좋겠죠. 그리고 식사 후 당연히 졸리죠. 우리가 식곤증이다라고 말하는 이때는 이제 소화의 불이 약해져서 음식을 제대로 소화를 못한다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게 좋겠죠. 우리 특히 유니스티 사업자들은 나 바빠요 해서 흔들어 먹고 말기도 하거든요. 그게 나쁜 식사라는 게 아니라 저녁에 많이 먹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때 잘 드시고 그리고 저녁에 가벼운 식사를 하면 더 좋은 패턴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파타라고 하고요. 그리고 바타라고 하는 이 시간은 오후입니다. 오후. 이때는 뭘 하느냐? 아까 먹었던 그 음식들을요, 장에서 소화, 흡수, 그리고 필요한 장기들의 배달, 이런 일들을 이 시간에 막 하게 됩니다. 그런데 늦게 점심을 먹었어요. 아까 늦게 드시지 말라고 했죠? 늦게 점심을 먹으면 이 간의 담즙산에서 담즙과 함께 다른 소화의 분비가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졸리고 지치고 식곤증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시간에 다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시간에 먹고 소화를 제대로 시켰을 때 이 공부를 하거나 오후 시간에 특히 학교 다닐 때도 오후에 많이 졸아보셨죠? 저도 많이 졸아봤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들에 공부 활동이 원래 최적화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먹는 거에 따라서 그 시간에 제대로 된 이 정신 활동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보 흡수가 탁월한 시간이 또 이때입니다. 자, 참고로 치과는 아침보다 오후에 가는 게 좋대요. 치과는. 왜 이때는 이 몸에 이 받아들이는 이 수용체들 감수성이 좀 내려가서 다운돼 있으니까 자극, 아픈 통증이나 이런 거를 덜 느낀다라고 합니다. 또 이걸 듣고 고민 아니면 치과가 오후에 예약이 많이 밀리면 안 되겠죠.
알아서 적절히 배분해서 다니시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저녁 카파 시간을 가보겠습니다. 아까 오전 카파가 있었고 오후에 카파가 있는데 오후 6시부터 10시에는 이 저녁 식사를 6시에서 7시 사이에 드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챌린지 방도 10시 3분 되면 이제 알람이 딱 떠서 그 이후에는 뭐 올리시지 않잖아요. 사장님들 다. 맞죠? 그것도 아주 괜찮은 것 같고요. 그 전에 식사를 이때 가벼운 저녁 식사를 하시고 중요한 소화 요소는 8시 이후엔 생성이 안 돼서 8시 이후에 먹는 LC 베이스는 소화가 안 된다 생각하세요. 그럼 아깝겠죠? 그래서 6시에서 7시 정도에 이 LC 베이스를 잘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후 9시에서 10시에 이 나른한 잠 신호가 오면 잠을 주무셔야 돼요. 근데 이때 말똥말똥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죠? 유니시티 사업자는 잘 없으실 수 있죠. 근데 이때 말똥말똥 하시다라고 생각하면 아, 나 멜라토닌 주기가 흐트러져 있구나. 멜라토닌 주기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아시나요? 낮에 햇빛을 좀 더 쐬셔야 돼. 그리고 가벼운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멜라토닌 주기가 잘 맞춰져요. 햇빛을 의도적으로라도 좀 이렇게 쐬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때 잘 졸리지 않고 밤 돼서 말똥말똥해지는 분은 이런 거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 10시 정도 되시면 이제 잠을 주무시고 지금 우리가 클린 끝나면 빨리 씻고 주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빨리 씻고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내가 잘 배분을 해보시면 충분히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 피타 시간, 이 밤에는요, 아까 우리 말한 간 있잖아요, 간. 평생 이 엄마처럼 묵묵히 일만 하는 이 장기 간을 도와주는 시간은 이 시간입니다. 이때 야식을 먹거나 밤에 나가서 이때 막 술 드시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맞죠? 그런 간의 해독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타 시간에는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 진짜 깊은 수면을 자야 되는 11시부터 12시, 그리고 새벽 1시부터 3시 정도가 멜라토닌 생산량이 최고죠. 이때 멜라토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정상적인 세포 분열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들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빨리 재우는 이유가 이거예요. 숙면을 해야 멜라토닌이 제대로 나오면서 정상적인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같은 이제 성인들은 이제 간이 해독들도 계속하고 회복하는 기간이 되기도 하고, 이때 세포 분열이 정상적인 세포 분열이 안 되면 뭐예요? 기형 세포인 암세포가 발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잘 자야 되겠죠? 그리고 멜라토닌 양은 세로토닌 양에 비례하기 때문에 세로토닌, 우리 알고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장을 튼튼히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건강치유 비밀에서 말하는 아유르베다의 이 생체 리듬만 가만히 봐도 내가 저는 아마 유니시티의 제품을 먹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잘 지키지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패턴이 아주 여기에 많이 최적화돼서 맞춰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장님들 또한 우리가 생활 습관 그리고 나의 생체 리듬을 제대로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 몸에 있는 독소, 아까 독소 같은 거를 뭐 급성 독소는 아니지만 차곡차곡 쌓여 있는 독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여기에 사진으로 다 담아와 봤어요. 먼지. 이 먼지가요, 생각보다 이 먼지 안에 불순물들이 10만 가지가 넘대요. 그 많은 불순물들이 들어와서 내 몸 세포 사이사이 혈액을 타고 흐르고 호흡기관을 통해서 내 몸에 들어와서 괴롭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흡기 마실 때 그거 아시죠? 코로 들이마시면 이렇게 해서 코로 들이마시면 1차 걸러지는 코털 중요해요. 점막 중요합니다. 이런 게 촉촉하느냐 아니냐도 이 미세먼지를 걸르느냐 못 걸르느냐도 거기에 다 해당이 돼요. 그리고 스트레스는 일단 받기 시작하면 모든 세포가 경직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세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급격한 스트레스는 향후
그 가까운 시일 내에 몸에 아주 안 좋은 병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네 번째 사진인 요거, 먹는 거. 우리는 단순당과 가공식품을 너무 많이 먹는다고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원병이라고 하는 이것까지 우리의 독소, 늙고 아프게 만드는 원인인 이 독소를 잘 해독해서 버릴 수 있게 내 몸을 도와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 너무 지쳐. 맨날 지쳐. 나 만성 피로인가? 또는 여기 아파, 저기 아파, 여기 아파. 오늘은 여기 아파, 내일은 저기 아파. 계속해서 만성 질환, 만성염증 이런 것 때문에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이런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소를 잘 빼내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클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자, 닥터조 선생님을 오늘 뜨끈뜨끈하게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모셔왔어요. 기능의학 진료를 받는 환자분들이요, 치료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요, 사전 준비 과정으로요, 디톡스를 활용한대요. 어때요? 최소 일주일에서 3주를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이 사전 준비 과정으로 디톡스를 하면 그 치료 과정에서 진짜 효과가 좋으시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디톡스를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대사증후군들이죠. 대사질환에 노출된 분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진행 중이신 분들, 간기능 저하 진단을 받으신 분들, 자가면역 질환 진단을 받으시는 분, 이분들은 자가면역 질환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 치료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원인 불명에다가 치료 과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디톡스만 잘해도 이 흐름이 싹 바뀔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능의학 치료를 앞두고 계신 분, 술 많이 마시고 담배 피우시는 분, 그리고 살 빼고 몸을 리셋하고 싶으신 분, 이런 분들은 이 디톡스를 추천해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시중에는 너무 많은 디톡스 프로그램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네트워크를 엄청 말했거든요. 네트워크 회사들이 엄청 많은 이 디톡스 프로그램을 이야기를 하고 자기한테 해보라고 권유를 엄청 많이 한대요. 그럴 것 같죠? 여기 계신 사장님들 중에서도 닥터조한테 우리 제품 줘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예, 번쩍 손을 드시는데. 이분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들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단 아주 정말 안 좋은 것들도 많고, 어, 정말 안 좋은 것들도 많은데, 진짜 괜찮은 프로그램들도 있대요. 자기가 봤을 때도. 저는 들으면서 저일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자, 그렇게 정말 괜찮은 것들도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일반 소비자도 그렇지만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도 이걸 제대로 잘 듣고 이렇게 해주라고 한 거예요. 하늘색 부분에 있는 건 이거예요. 그 너무 좋은 제품과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데도 이런 게 아쉬웠대요. 가이드라인이 너무 부족하다. 이걸 전달하는 분들이 가이드를 제대로 안 해줘서 제대로 효과를 못 보게 한다든가, 볼 수 없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리고 내 몸에 책임을 지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내가 디톡스를 하겠다, 클린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몸에 책임을 지는 태도. 그러면 나를 가이드해주는 분을 철저하게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설명해주는 분은 해독의 원리나 이런 걸 제대로 된 것들을 안내를 해주셔야 돼. 해독을 하시면 우리가 우스갯소리 아닌 우스갯소리지만 여기 제 파트너에 있는 허유승 사장님한테 저는 그 변을 잘 보셨는지를 물어봤었어요. 근데 그걸 되게 불쾌하셨다고 강의에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독소는 배출되지 않으면 내 몸에서 다시 돌기 때문에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원래 지방 속에 숨겨져 있던 독소들을 이 디톡스 과정을 통해서 다 꺼내놨는데 아까처럼 간이 할 일을 못하게 방치하는 바람에 얘네가 내 몸을 떠돌게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배출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클린을 하는 가이드를 해주시는 분들, 우리 사업자들은 반드시 그분이 변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건 반드시 필요한 의무입니다. 의무.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해독의 원리다라고 제대로 안내를 하셔야 돼요. 물을 잘 드셔야 되고, 물을 잘 드셔서 배출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가 어디예요? 가장 큰 장기? 피부죠, 피부. 가장 큰 장기는 피부인데, 이 독소들을 이 땀구멍을 통해서 막 배출을 해야 되는데, 저도 클린을 만나기 전에는 땀을 안 흘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땀을 안 흘리게 만든 건지 땀을 못 흘리게 한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나요? 너무 더우면 에어컨 빨리 틀죠. 땀 날까 봐. 그렇게 하시지 않나요? 이런 생활 패턴들이 우리의 제대로 된 해독을, 디톡스를 계속 막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한테 제대로 필요한 진단을 제대로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기능의학자 선생님께서.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서, 아, 우리가 클린이라는 공부를 저는 7년, 여기에 5년, 막 이렇게 하면서 전달하고 그 공부로만 한 게 아니고 직접 전달하면서 갖고 온 이 경험치들이 정말 감사하게 여기에 제대로 녹여낼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레지스탕스 정경숙 사장님이 화면에 정경숙 사장님이 화면에 보여서가 아니라, 정경숙 사장님 하면 레지스탕스가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했던 일들이 약간 그렇기도 하고요. 이 레지스탕스는 1940년대에 독일 점령하에서 그 파리에서 발간된 지하신문이거든요. 지하신문. 너네 반항한다. 저항의 용어예요. 저항을 표명하는 용어인데 이 표어죠. 레지스탕스가. 근데 인슐린 레지스탕스 뭐 해서 뭐 할 건데? 어떤 거냐? 너네가 단순당과 가공식품을 너무 먹는 바람에 내 몸에서 인슐린을 계속 뿜어내다 보니까 이제 안 할래. 저항하는 거거든요. 이 저항이 일어나면 어떤 게 생기느냐? 계속 배고픈 사람. 아, 갤러리로 보면 막 다 볼 수 있는데 계속 배고픈 사람. 그리고 자도 피곤한 사람. 그리고 체중 감소 불능. 체중이 더 이상 감소되지 않는데요. 나는 살을 빼고 싶은데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체중이 빠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탄수화물을 너무너무 먹고 싶어. 지나가서 쇼윈도에 보이는 빵을 막 다 먹고 싶어. 막 이런 거. 그리고 식후 피곤, 편두통 및 통증, 그리고 윗배만 막 불러 있어.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이 인슐린 저항성은 호르몬의 불균형을 가져오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의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나 이런 것들, 불임, 이런 것들도 오고요. 여드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이런 것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을 저장하면서 여러 가지 간이라든지 갑상선, 여러 곳에 모든 것들이 인슐린 저항성으로 다 빚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아플까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모든 질병의 원인은 인슐린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해독이 뭘까라는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살이 빠지는 건요, 건강해지면 빠져요. 저도 처음에는 왜 살이 나는 빠졌는데 이분은 왜 안 빠질까라는 걸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분이 문제점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니까 살이 빠지지, 그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살은 빠지지 않더라고요. 이 맨 첫 번째 그림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간이 직무유기한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하게 만들어서 지방 안에 독소를 그대로 쌓아서 이렇게 저장하다 보니까 이런 몸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살만 빼고 싶어 해. 내 몸에 저 독소를 없애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살만 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몸에 체수분만 슉 빼는 거예요. 그렇게 뺏어가면 어때요? 젊을 땐 그래도 봐줄만 해. 나이가 들어가면 40대, 50대가 이렇게 빼고 가면요. 너 늙어불었죠. 10년 늙었죠. 20년 늙었죠. 이런 말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빼고 간 사람들은요, 똑같은 몸무게가 60이어도요, 우린 55를 입지만 그분들은 6677을 입어야 돼요. 똑같은 몸무게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세포 안에 클렌징을 해서 독소를 뽑아내면 이렇게 몸 안에 독소 없이 건강한 몸이 되고 그 안에 우리는 단백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타민 미네랄로 영양을 채워 넣어주기 때문에 살이 빠져도 여기서 강경희 사장님 살짝 빌게요. 살이 빠져도 껐딱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요, 살을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 안에 자가 치유력을 올려줘서 자가 면역을 높여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건강해져서 살이 빠진다는 걸 명심하세요. 잊지 마세요. 그래야 사장님들이 살이 빠지는 건데 집착하면 스트레스만 받아서 독소를 몸에 내보내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 불필요한 스트레스는 받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우리 진단을 잘하라고 했어요. 우리 이 건강문진표를 갖고 다니면서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이걸 했을 때 4, 50대 여성분들은 이 왼쪽에 두 장 정도의 이런 그래프는 거의 다 나와요. 거의 다. 근데 이분은 50 몇 세면서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문진표를 보고 신생아라고 하거든요. 신생아. 이렇게 관리되신 분들도 물론 있어요. 나름 관리를 잘해서. 그런데 살이 쪄 있으면요. 호르몬은 불균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기지 마시고 그냥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몸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몸이 말하고 있고 여기에 그래프에 나와 있는 건 내 생각이 말하는 거지 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클린 프로그램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먹는 비타민 미네랄 제품으로 시작해서 식이섬유가 베이스가 되지만 식사를 단백질로 하기 때문에 영양을 채워 넣어서 근손실을 막아주고 디톡스할 때 간헐적 단식과 디톡스에서 가장 위험한 게 근손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책임져 주잖아요. 근손실을 막아주면서 건강하게 배출까지 해서 장까지 케어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삼다수가 표시된 부분에서는요, 공복 시간, 배고프면 물을 먹어야 돼요. 배고프다라는 건 목이 말라도 배고픈 거고 몸에 수분이 없어도 배고픈 거기 때문에 물만 드시면서 공복 시간을 이렇게 진행하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이상적인 결과를 얻으실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프로그램들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내 몸에 뿌린 장을 청소해 주는 걸 기본으로 시작해서 자기 전까지 하루 종일 장 건강을 내 장에 관련된 것들을 관리해 줘요. 그리고 나서 아침 식사를요, 쉐이크 한 병으로 끝나는 거예요. 쉐이크 한 병으로. 이게 처음에는 뭔가 씹는 걸 먹지 않고 쉐이커로 아침을 먹는다고? 라고 했을 때는 좀 이상하기도 했고 마치 아침을 안 먹은 것 같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습관이 되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번처럼 올 여름처럼 너무 더울 때 고생하면서 아침밥을 차리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쉐이크 한 병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내가 대충 해주는 아침밥보다 훨씬 더 건강한 아침밥을 차려줄 수 있고요. 그리고 한 끼에 6,000원으로 아침을 해결할 수 있어요. 굶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장점도 있고, 그리고 장바구니 물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장바구니 물가. 이 아침을 하기 위해서 시장 보는 그 수고도 덜어지지만 물가 상승률과 전혀 상관없이 아침 식사를 6,000원대에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보여서 이 린에너지를 상당히 사랑하고 저에 따른 여기에 소이 프로틴까지 넣어서 먹어야 아침이 든든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혈관 관리를 우리 하죠. 아까 혈관 해독 주스다 이런 거를 하는데 실제로 혈관 안에 때까지 빡빡 밀어주는 C 플러스라는 식이섬유를 가지고 아까 말했던 대사증후군에 노출돼 있는 분들을 관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이렇게 저녁 단백질을 또 가지고 콩
프로틴이에요. 프로틴을 가지고 우리가 먹는 거, 이런 저녁 식사를 또 하시고요. 잠자기 전까지도 장 면역 관리를 해요. 저는요, 이 장 면역 관리 중에 이 바이오스 라이프 세븐은요, 사춘기 아이들, 우울증이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저는 이 장 면역 관리를 꾸준히 드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아이들의 사춘기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중이병은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걸 너무나 감사하게 저희 딸 6학년 때 만난 프로그램이어서 저는 이 세븐 마이 바이옴팩을 너무 사랑하고 이렇게 먹였더니 지금은 저희 아이는 어느 시간에 들어오든지 간에 항상 세븐을 먹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리고 우리 위와 간에 해당되는 이 두 제품은요, 아까 말했던 엄마 장기 간, 그 아이가 혼자 엄청 애쓰잖아요. 엄청 애쓰는 걸 도와줍니다. 도와줘요. 제가 원래 태생이 간이 안 좋았던 사람이라 이거를 먹으면서 내 간이 편안해지고 얼굴에 노란기가 내려가고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다 보니까 저는 이 리버를 솔직히 제가 간을 케어할 때 그 1년 동안은 한 달에 한 3통 이상을 먹었던 것 같아요. 3통, 4통은 먹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 간이 너무 힘들었던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먹어도 간이 제 기능을 잘하고 잘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클린을 하면 어떤 게 좋아져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좋죠? 간 기능도 회복돼요. 그리고 체중이 감량되는데 특히 어디요? 뱃살. 옷가게나 어디 가서 다 사람들을 만나면 나 이것만 빼면 할 수 있어. 막 이런 말들 많이 하시면서 자기 뱃살을 막 잡게 하시거든요. 제가 많이 잡아봤어요. 그래서 저도 뱃살을 저도 잡아보세요 하지만 저는 껍질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도 같이 해봅니다.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이 완화될 수 있고 금연 금주 효과 기대. 좋죠? 이거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걸 하고 싶다라고 하면요. 정말 안 드십니다. 이 클린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 안 드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강추를 하고요. 자, 저는 여기에서 저의 일남 오녀 중에 일남은 사진을 찍어줬고요. 오녀가 여기 들어있고요. 그리고 오녀의 자녀들 중에 원, 투, 쓰리, 네 명이 여기 또 같이 섞여 있습니다. 이제는 아마 미안하지만 엄마들이 유니스티 제품을 너희들보다 많이 먹기 때문에 같이 늙어갈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아, 진짜 이렇게 살았던 우리들이, 그냥, 근데 진짜 이때도 잘 살고 싶으니까 이런 책을 읽었을 거예요.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를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 때문에도 이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린이용 꿈의 목록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같이 읽었던 그 날이 기억이 나고요. 여름이니까 이렇게 팥빙수를 열심히 먹었는데 지금은 독소다라고 해서 째려보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때는 우리가 유니스티 안 만날 때. 이해하세요? 그런데 이랬던 저희들이 지금 성공자 클럽에 4명이 들어가 있고, 이제 정경희 사장님 자기 이렇게 고민하는 사진 빼달라고 하던데, 그냥 고민을 하든 뭘 하든 예쁘니까 일단 그 사진은 계속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4명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로 갑자기 떠나셨어요. 번개같이 바람같이. 근데 서울에서 글로벌 사업을 또 막 진행하고 계신 원희선 사장님. 이분의 비포 애프터는 저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획획 바뀌어가지고 진짜 이분의 비포 애프터는 보면 일단 웃음이 나지만 이때 당시에 얼마나 본인의 삶의 질은 떨어져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장 좋아하실 분은 본인 당사자겠죠. 원희선 사장님일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셔온 파트너. 음, 여기 보니까 요 눈 밑 지방 요거 다 보여요. 근데 이분은요, 이분의 인바디 궁금하신 분은 센터에서 이분한테 인바디 한번 보여주세요 해보세요. 저 깜짝 놀랐잖아요. 인바디의 하체가 어마무시하게 튼튼합니다. 응, 알죠? 이 오각형의 펜타곤의 그 밑바닥이 아주 튼튼하게 깔려 있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래서 클린을 하기 전에 만났을 때도 예뻤는데요. 하고 나서 이렇게 SD 때 사진인데
저는 이때가 이분의 미모가 가장 여성스럽고 가장 아름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도 아주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태어났을 때부터 아토피와 장염을 가지고 있었던 저의 조카는요, 지금 이제 중학생인데 최근에도 자기 등을 보여줬었어요. 자기 등을 보여줬는데 여기 있는 사진보다 훨씬 깨끗합니다. 훨씬 깨끗합니다. 그래서 아토피는 평생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닌가라고 했던 그 아토피까지 케어할 수 있었던 건 저희 유니시티 제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문경은 사장님의 이 배 얘기를 정경림 사장님이 했었죠. 2배입니다. 바로 2배. 2배 인슐린 저항성에 막 노출되고 콜레스테롤 가득가득 있었던 2배. 전 이분하고 그 곱창을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잊을 수 없어요. 젓가락에 곱창을 이렇게 두루룩 끼워가지고 이렇게 먹는 그 모습을 봤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씩 먹었는데 이분의 이 비포 애프터 잘 보세요. 2배입니다. 2배. 그런데 지금은 이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이분의 비결은 공복 시간을 엄청 정확하게 지킨다는 게 비결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 피를 검사했어요. 사장님들도 다른 분들한테 전달할 때 피 검사하세요라고 하세요. 응, 피 검사하고 케어 받으세요라고 하십시오. 자, 이상지질혈증의 총콜, HDL, LDL, 중성지방 전부 다 저의 수치입니다. 저는 인슐린 저항성 요거 중성지방 나누기 HDL 해보면 0.44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가지고 있고요. 제품을 그렇게 많이 먹으면 간이 견디나요? 간이 견디나요? 이런 질문들 받아보셨죠? 제 간입니다. 선천적으로 무지무지 안 좋았던 저의 간 수치는 요렇게 간 수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진짜 좋아지고 싶으면 내 몸이 플라시보 효과 아시죠? 내 몸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나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따라한다라고 하면 그 누구도 좋아지지 않을 분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도 저를 저 아침에 이제 후원을 하는데 아이고, 나도 그런 허리를 갖고 언제 저 허리가 될 거요? 막 이렇게 하면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처럼 되시려면 일단 7년 드세요. 7년? 막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했었는데요. 저의 비포를 보여줬죠. 한 등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건 다른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이요. 막 이렇게 하는데 저 맞다고 아무리 말해도 안 됐는데 이 옆에 저의 딸 하람이가 있기 때문에 저 맞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제 비포는 또 제 강의 때 제가 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닥터조 선생님은요, 제가 환자혁명이라는 책을 유니시티를 만나서 읽게 되면서 알게 됐는데, 코로나 때 이분이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나게 저희들한테 그 기능의학자 또는 백신에 대한 부작용,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SNS에 보여줄 때마다 저는 이분은 처음에 되게 질타도 많이 받았죠. 의사 선생님들한테. 근데 이제는 많은 기능의학자들이 동참하고 있으시다는 말을 해서 또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약의 발명은 사상 최대의 비극이다라고 썼지만 약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약은 분명히 필요하죠. 사람의 몸에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을 구해냈던 건 약이고요. 약은 사람을 구하기도 했었지만 여기에서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의사가 하는 일은 질병을 일으킨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에 불과하다. 역으로 말하면 그 생활 습관을 고쳐야지 왜 약만 처방하느냐라는 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이 문구를 썼다라는 거죠. 생활 습관을 고치게 해줘야 된다. 건강은 병원에 있는 게 아니라 운동장과 주방에 있다라는 이 말. 우리의 생활 습관이 정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나를 고쳐주고 내 건강을 지켜줄 게 아니라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좋은 의사란 약을 많이 처방한 의사가 아니라 많은 환자들이 약을 끊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준 의사가 좋은 의사다라고 말하고 있죠. 저희들이 뭐 약을 끊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생활 습관, 그리고 이런 제품의 도움을 받으시면 화학약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몸의 건강 주권을 직접 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일이에요. 저희의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좋아질 수 있는 방법, 생활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알리는 캠페인 같은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회사에서 이 필그레이 챌린지를 통해서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많이 동참하신 분들에게 이런 선물까지 드립니다라고 해서 이 2달 정도의 기간 동안 이 프로모션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회사에서 예상한 인원보다 너무 많은 인원이 신청을 했대요. 너무 많은 인원이. 그래서 회사도 좀 당황은 했었대요. 그런데 이제는 SNS 세상이고 사람들이 그만큼 여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 인슐린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방 1kg를 빼기 위해서 이제 몇 명 안 남았습니다.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거의 다 종료 이제 신청을 하고 있는데 지방 1kg를 감량하는 거 일반적으로 혼자 하려면 아주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챌린지를 통해서 같이 진행하고 같이 하니까 수월하게 할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고 이 챌린지 방은요,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요? 혼자 지속적으로 뭘 못하시는 분들은 이 방에 같이 초대해서 하세요. 같이 초대해서 해주세요. 그리고 나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싶으신 분, 난 12시 막, 10시, 12시까지 막 자. 근데 이 방에서 7시 되면 막 사진들이 올라와. 알람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하고 있구나.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싶은 분들도 초대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새로운 정보에 목마른 사람들, 그런 분들도 여기에 초대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진짜 건강에 대한 정보, 삶에 대한 정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분들께 큰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저 위에. 자, 이거 뭐예요? 10년 후에 나를 결정짓는 거죠. 결정짓는 9가지. 당신의 먹는 음식. 잘 생각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당신이 쏟는 노력의 정도. 당신이 읽는 책. 당신이 방문하는 장소. 그리고 당신이 버는 돈. 당신이 나누는 사랑. 당신이 잡은 기회. 당신이 내린 바로 이 결정. 오늘 이 클린이라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사장님들하고 다 같이 나누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나의 생활 습관을 바꾸고 나의 미래를 바꾸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거 Make Life Better를 이야기하는 유니시티에서 여러분들이 다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희 클린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